N잡러라는 신조어가 있죠. N개의 잡, 직업을 여러 개 가진 사람을 부르는 말인데요. 오늘 표창원이 만난 사람의 주인공도 프로 N잡러입니다. 방송인, 가수, 그리고 이제는 화가이기까지 한 이분, 권지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권지안입니다. 아하. 네. 네, 제가 권지안 씨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목소리 듣고 네. 이 목소리 솔비 씨인데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네. 가수 솔비이기도 하고 아하. 또 화가 권지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 권지안이란 이름도 화가일 때 쓰는 예명인가요? 아니면 본명인가요? 본명이에요. 아, 제 본명이세요, 원래? 네. 아. 네. 그래서 미술 활동은 본명으로 하고 있어요. 예. 네. 자, 그러면요. 화가 권지안으로서 뭐 솔비로서는 인사를 무척 많이 하셨을 테니까 네. 화가 권지안으로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표디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온 화가 권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인연이 좀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아주 오래전에 예능 프로에서 만나서 네. 또 교육 방송에서도 맞아요. 예, 같이 아주 심각한 주제로 토론도 하고 네. 그랬던 사이입니다. 네, 맞아요. 저는 평소에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팬이고요. 자, 그런데요. 프로 N잡러 만능 엔터테이너 이런 이제 호칭으로 요새 많이 들으시는데 네. 이렇게 직업이 많으면 그만큼 더 바쁘지 않나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쵸. 계속 일이 끝나지 않은 느낌이죠. 계속 집에서도 자기 전에 계속 작업 생각하고. 네. 근데 지금 연말에 전시가 또 많아가지고 계속 작업만 하고 있어요. 예. 네. 네. 코로나19라 전시가 조금 네. 침체되어 있는데 그래도 연말엔 괜찮을 것 같은가요? 그래도 이제 다음 주에 키아프도 또 13일부터 하고 또 저도 이번에 키아프 또 나가거든요. 예. 네, 그래서 키아프 또 준비하고 있고 또 네. 그 키아프 설명 좀 해주세요. 키아프가요. 예. 코리아 아트 페스티벌. 아하. 네네네. 한국 예술 뭐. 페스티벌이 아니라 아트페어. 코리아 아트 페어. 네네네. 죄송해요. 네. 한국 뭐 예술 대전 뭐 이런 정도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화랑협회에서 주최하는 예. 이제 갤러리 해외 국제 아트페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갤러리들도 다 와서 참여해서. 예, 참여해서 하는 큰 아시아에서 이제는 큰 아트페어죠.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네. 솔비 씨 팬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모든 CD를 다 구입했다라는 분도 조금 전에 이렇게 떴다가 지워졌고요. 네네. 예, 김정숙님께서는요.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고맙네요. 다양한 아티스트도 모셔오고 오늘은 솔비. 저도 그림을 그리며 색칠도 해요. 그러시구나. 네, 솔비 반가워요. 씨 때문에 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뉴스 방송은 제가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라디오로. 예. 그래서 살짝 좀 긴장도 되고. 네. 전혀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솔비 씨 하면 네. 일반적으로 저도 그랬고 일반 시청자 팬분들은 예능에서 보여주시던 백치미 네. 뭔가 아주 좀 상큼하고 개성 넘치면서도 네. 재미있는 백치미를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쵸. 네. 어렸을 때는 또 예능 할 때 그때는 또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고. 톡톡 튀는 막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쵸. 저는 근데 예능은 진짜 재미있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재밌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그냥 그렇게 했는데 좀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좀 굳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편집도 그렇게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지금은 좀 원래 좀 저의 모습으로 좀 집중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의 지금 모습이 원래의 모습에 가까운가요? 성격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다고 솔직히 예능을 나간다고 해서 제가 막 무겁고 이러고 싶진 않고요. 여전히 예능 나가서도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게 어떤 모습일지언정 그냥 가장 그 자리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변에서 팬분들도 많으시고 특히 그 예능에서의 모습을 좋아하시던 분들께서 화가로 그림을 그리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반응, 좀 놀랍고 좀 그런 반응도 있지 않았었어요?
그쵸. 우선은 그 거의 반대하는 어떤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굳이 왜 잘하는 걸 계속 하면 되지, 왜 새로운 거를 굳이 시도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주변에 우려도 많았는데 네. 그냥 그런 게 더 재밌었어요. 뭔가 더 저한테 있는 반전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고, 아하. 그리고 또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 도전해서 해내는 거, 그런 것들이 또 그 과정 속에 더 재미있는 저한테는 또 더 도전하고 더 약자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네. 혹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화가 한다니까 걱정을 하셔? 본때를 보여주지. 제대로 해서. 이런 그쵸. 혹시 그런 마음, 그렇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되는 모습도 보여줄게.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더 자극이 되고 그거를 오기가 생기고. 네, 긍정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미술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미술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아, 미술이 현대인의 굉장히 좋은 약이구나. 그래서 제가 치유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한테 미술의 순기능을 좀 알리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더 사명감을 갖고 꾸준히 버티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화가 권지한 씨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전시 활동을 더 많이 하신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해외에서는 솔비를 모르고 권지한 화가만 알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에서 전시하실 때 솔비 권지한으로서 이 봐주시는 평단이나 관객들의 그런 평과 해외에서 느끼시는 반응 차이가 있지 않나요? 우선 해외에서는 그 솔비라는 어떤 그 이미지도 모르고, 솔비라는 그 어떤 캐릭터도 모르니까 선입견이 없죠. 그쵸. 선입견이 없고 그냥 작품만으로 봐주시고, 네. 그 이번에도 이제 작품을 이제 그 구입해 가신 분이 영국 분이신데 그냥 몇 번을 3-4번을 오셨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작품을 이제 사가셨는데 그냥 그 저의 작품만으로서 권지안으로서 좀 더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입견이나 뭐 편견 이런 거 없이 오히려 작품만으로 보시니까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화가로서는 훨씬 그게 좀 편하고 좋고 보람 있고 그러겠네요. 네. 내가 아니라 작품만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뭐 물론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뭐 인정을 받는다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고, 저는 이제 저는 작업을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한 거나 뭐 꼭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온전히 좀 저한테 집중해서 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 진정성이 좀 더 통하지 않을까. 네. 네. 자, 그런데 그럼 그림은 원래 전공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계기로 그림을 시작하시게 된 거죠?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연예계 가수로 데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하나의 꿈만, 전 4살 때부터 꿈이 연예인이었고 가수였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계속 이 연습생 생활하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2006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한 3-4년을 활동을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우울증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좀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거 말고 또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또는 진짜 내가 누구였지? 뭐 화려한 무대에 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화려함과 어떤 그 공허함이 되게 컸고, 이런 부분에 좀 저를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우울증이 왔는데 이제 그때 미술 심리치료사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미술을 한번 추천해 주셨고, 저도 미술을 시작했는데 저의 성향과 되게 잘 맞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일기의 형태로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시각이 바뀌면서 미술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을, 이 순기능을 정말 많은 사람들도 같이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화가가 되셨군요. 네.
자, 사실 그 우리 일반 관객들도 그렇지만 전문 평단에서 상당한 호평이 있는 보도를 제가 봤어요. 네. 그동안 이제 그 작품들 중에서 본인의 네. 대표작 꼽으라 그러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미술과 음악을 결합하는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네. 최근에 이제 3월에 발표했던 저스터 케이크 그 피스 오브 호프라고 그 케이크 시리즈가 예, 좀 반응이 요즘에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요. 케이크 시리즈요? 네. 아하. 그래, 어떤 일종의 조각 같은 건가요? 아니요, 평면 작업인데 네. 그 좀 부조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케이크의 크림을 좀 연상해서 케이크가 평면으로 이렇게 좀 해체돼서 크림의 어떤 질감을 연상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라핀을 녹여서 아하. 네. 이건 진짜 케이크인데요. 네, 파라핀은 이제 초를 녹여서 그 초가 네. 예. 어떤 하나의 희망의 그런 상징으로 예, 저만의 또 염원을 거기에 불어 넣어서 아하. 직접 보시는 거랑 아마 사진으로 보시는 건 좀 달라가지고 네. 예, 이번에 전시할 때 많이 오셔서 아하. 네, 이런 식으로 아. 예, 단색으로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림인데 그 입체감이 있는 네. 부조 방식. 네, 아하. 맞아요. 그런데 또 독특한 부분 가지고 계신 게 그림을 그리실 때 붓이 아니라 손으로 그리신 그림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손으로 그린 건 아니고, 이전에 이제 그 바람 시리즈를 할 때 이제 제가 바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제 핑거 페인팅을 해요. 아하. 그래서 그건 이제 손으로 다 그림을 그리죠. 네, 이전에 거는. 아. 네. 그거는 손으로 표현을 해야만 그 바람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바람이 표현되기 때문에 손으로 그리시는 건가요? 우선 그러니까 붓이나 다른 도구는 어쨌든 2차적인 그런 도구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캔버스를 더 소통하고 싶은 교류하고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작업을 하실 때? 네. 아. 그래서 직접 손으로 캔버스를 터치하고 네. 그리고 그 어떤 바람의 느낌도 손으로 이제 제 어떤 리듬을 타면서 네, 아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의 어떤 치유, 네. 감정, 느낌 이걸 상당히 중요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작가주의 혹은 뭐 대중성. 네. 어떤 게 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는 사람에게 더 네. 기쁨을 주는 거 아니면 그리는 사람이 더 기쁜 거? 저는 우선 그림을 보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그 개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상상력을 더 열어주는 게 좋아서. 근데 저는 제 작업 재료 자체가 경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제가 연예계로 살아왔던 저의 삶의 경험들을 거기에 투영하고 제가 그럼으로 받았던 뭐 상처나 사회의 어두운 부분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뭐 치유 받아서 또 극복을 하고 이런 저의 경험들의 스토리가 항상 담겨 있어서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예술이 영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작가의 입장이든 아니면 관객의 입장이든 더 나은 그림이 아니라 내가 공감할 수 있다면 이 어떤 이 고통의 어떤 무게와 그런 어떤 방식으로도 그 관객과 교감을 할 수 있다면 그냥 그거 자체가 좋은 작품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아하. 네. 관객과의 교감, 네. 소통, 함께 느끼는 거.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미술 문외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모르면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그냥 느낄 때는 예를 들어 과거에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도 네. 살아생전에는 인정도 못 받고 그림 하나 팔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도 그 힘들어 하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뭐 엄청난 네.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화가가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보면 어떤 그림은 붓 하나 점 하나 찍은 것 같은데 뭐 수억 원. 이런 어떤 우리가 봤을 때 미술에 가지는 편견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네.
이 미술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편견을 깨줄 수 있는 어떤 말씀 가능할까요? 우선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런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저게 몇십억이나 돼 이런 말씀은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직접 그려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 꽤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점 하나를 찍어서 그거를 전시장 벽에 걸 수 있을 때까지 그 작가의 하루하루의 일상에 담긴 고뇌와 그 어떤 무게, 삶의 책임의 무게,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작품을 보여줘야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고통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작품을 산다는 건요, 사실 그냥 그게 돈의 거래가 아니라 물론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네. 그 작가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를 공부하고 그 작가에 대해서 그 작가의 철학, 그다음에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내재된 그 작가만의 삶의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을 작품에 담는 거라서 사실 점 하나 찍고 이게 왜 몇십억이 돼라고 하기 전에 네. 그 작가가 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작품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그 미술 작품을 통해서 그 다양한 좀 고립된 시선을 깨고 다양성을 계속 전달하는 게 또 시대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작가의 시선에서 풀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받아들여 주신다면 좀 더 그 작가에 대한 작품도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부터 조금 제대로 미술을 보려는 노력을 네.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류계현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음반 녹음할 때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녹음하듯이 그림 그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될 때까지 다시 그리시나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포기하시기도 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이래요. 네, 전시장에 그 작품이 걸릴 때까지요. 사실 보이지 않는 그 버려진 작품들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은 네. 이게 작업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걔도 좀 창고에 이렇게 좀 처박혀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네, 근데 예. 저는 그걸 1년 뒤에 그거를 다시 꺼내서 다시 봐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지금 1년 뒤에 봤을 때에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에 들었는데 1년 뒤는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터치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제 작품은 한 5년 전에 했던 캔버스에 덮인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케바케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예. 저는 에너지가 담기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게 감각적으로도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에너지가 저는 첫 번째 관객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에너지를 못 느끼면 제 전시장에 내놓지 않죠. 네. 자,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도 솔비 씨처럼 그림 네.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반인들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할 때 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미술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전시도 많이 보러 다니시고 또 작가에 대해서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저는 좀 일기를 써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기요. 네, 일기를 좀 하루하루에 느꼈던 감정들을 좀 네. 섬세하게 기록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 감정들이 좀 모아졌을 때 화방을 가셔서 캔버스를 사시고 또는 스케치북 그래서 연필을 사셔도 되고 아니면 연필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 물감들을 사셔서 그 물감으로 붓으로 그 책 보면 요즘에 그 그림 그리는 거 다 알려주시거든요.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뭐 그림을 그리는 드로잉하는 법, 뭐 이런 거? 네, 그런 책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거 구입하셔서 이렇게 계속 그 시간을 써보는 게 네.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하. 네.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미술 시간에 네. 선생님한테 맞았었어요. 왜요? 왜 국민학생처럼 그림 그리냐고. 아 진짜요? 네. 그 선생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네. 제가 붓을 꺾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아마 솔비 씨가 하라는 대로 해서는 도저히 네. 미술 못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미술이 이게 네. 잘 그려야 한다. 이렇게 뭔가 무언가의 강박관념을 갖고 시작하면 미술은 진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네. 담아서 진짜 나를 찾고 나를 만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그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미술이 꼭 잘 그려야지만 좋은 작품이다 또는 좋은 그림이다가 아닌 얼마나 그 작가의 생각과 그 내면이 담겨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 제가 네. 솔비 선생님을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지금 제가 아마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하시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그림도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리신다면 조금 더 치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도구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제가 왜 이게 50대 중반에 넘어서야 그 말씀을 들었을까 하는 후회가 되는데 오늘 사실 화가로서 모시긴 했는데요. 네. 그 솔비 씨가 아무래도 이제 가수 활동을 더 많이 하셨고 오래 하셨고 네.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006년에 데뷔한 그룹 타이푼 네. 기억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음악 활동은 어떻게 하세요? 중단하신 거요? 아니에요. 음악도 아닌가요? 계속 하고 있어요. 아하. 네, 이번에 5월 달에 음악이 나왔었거든요. 5월 달에요? 네, 엔젤이라고 음악이 나왔어요. 엔젤, 네. 천사. 네, 천사. 예. 그러니까 이 엔젤 음악도 제가 이제 서울 옥션에서 하는 온라인 그 특별 경매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저스터캣 엔젤이라고 아예 미술 작품을 만들어서 그 미술 작품 안에 아예 음악을 그 안에 삽입을 해서 그 미술 작품을 이제 경매에서 낙찰되신 분이 그 낙찰자가 음원 공개 동의권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네, 센스 있으셔. 지금 나오는 저 음악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낙찰자 분이 이거를 지금 나온다는 의미는 네. 음원 공개에 동의하셨다. 맞아요. 구매하신 분이. 네, 그래서 이 엔젤을 이제 그분한테 그 낙찰자분이 미술 작품처럼 한 사람이 소장을 해도 되고 이게 대중음악이기 때문에 이게 대중한테 공개해도 되는데 저는 그 동의권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미술과 음악을 결합한 하나의 또 새로운 방식을 또 재밌게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고 근데 그분이 낙찰자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공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5월에 발매가 됐었죠. 와, 엔젤. 네. 이 엔젤 그러면 이게 음악과 미술이 결합한 형태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림을 구매하신 분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신 것 대단히 독특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데 네. 이 곡 자체는 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곡 자체가 이제 그 엔젤에 대한 그러니까 천사라는 그 어떤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제가 사실 난 진짜 천사일까? 라는 어떤 그 질문에서 좀 시작이 된 거예요. 나는 천사일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천사의 모습처럼 보이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내면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욕구가 많죠 우리에게. 네, 그래서 충동도 있고. 진짜 모습이 어떤 걸까라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네. 엔젤 꼭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아쉽지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앞으로 많은 활동 앞서 연말에 이제 전시회, 한국국제아트페어, 티아프 말씀 주셨으니까 꼭 가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은 화가 권지한 씨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